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진성호입니다.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긴급 속보입니다. 자, 뉴시스가 방금 전 서울경찰청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의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. 자, 지금 환경미화원이 이 친구 A 씨의 휴대폰을 습득해서 본인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자, 15일 내지 20일 정도가 지난 뒤에야 뒤늦게 지난 30일 이 안내센터에 제출했습니다. 그리고 안내센터는 서초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 A 씨의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.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환경미화원이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의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지난달 10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. 지금 경찰 관계자는 11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11일이 무슨 날입니까? 자, 5월 11일 한창 경찰과 해경 또 잠수부, 민간 잠수부까지 동원돼서 지금 친구 A씨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관련 기사만 보더라도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지금 이 손정민 씨를 걱정하는 많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이 부근 반포 한강공원의 이 손정민 씨가 실종된 지점 근처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. 그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. 굉장히 오랫동안 해경도움도 받고 경찰 그리고 전문가들이 총동원됐습니다.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그 근처를 다 휩쓸었습니다. 그게 그 점인데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환경미화원은 이 휴대폰을 습득했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휴대폰을 주었을까요? 이게 포인트입니다. 자, 지금 이 포렌식 결과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지만, 자, 친구 A씨의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,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주었다는 시점,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래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건 분명 충격적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왜 사물함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약 19일 정도 지금 보관하다가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심지어는 경찰 관계자조차도 이걸 혹시라도 이 환경미화원이 이 휴대폰을 어디 중고품으로 팔려고 했는지를 의심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최면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. 자, 과연 의도가 어떤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. 그렇지만 문제는 이 포렌식 결과 그리고 습득 시기 등을 보면 손정민 씨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정폭됩니다.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손정민 씨가 있었던 그곳, 친구와 함께 동석에서 술을 마셨던 그곳, 그리고 그 부근을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발견되지 않았던 휴대폰이, 그게 이미 어버이날 이런 거니까 5월 8일, 10일, 11일 쭉 했습니다. 굉장히 오랫동안 수색한 뒤에야, 한참 뒤에야 공식적인 수색은 중단합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수색이 한창 된 뒤에 환경미화원이 A씨의 휴대폰을 주었다? 그것도 한강공원에서. 자, 지금 이 환경미화원은 구체적으로 친구 A씨의 휴대폰을 어디서 주었는지는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됩니다. 지금 이 병가를 냈다, 팔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다, 제출이. 이걸 쉽게 믿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경찰이 법 최면 수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은 워낙 깊기 때문에 이번 이 포렌식 결과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과수에 의뢰한 겁니다. 혈흔, 유전자 감식 결과입니다. 토양 분석도 있을 겁니다. 아마 휴대폰에 흙 같은 것이 묻어 있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휴대폰은 어디서 어떻게 됐을까? 특히 포렌식 결과를 보면 더욱더 의문은 정폭됩니다.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.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.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자, 포렌식 결과가 참 빨리 나왔습니다. 자, 이 서울경찰청에 따르면, 뉴시스의 보도입니다.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.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
A씨 실종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에 전원이 꺼진 후 전원을 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 위치 추적 확인 결과와 동일한 내용이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7시,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 당일입니다. 4월 25일 오전 7월 7시 2분 전원이 꺼집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전원을 켠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4월 25일 오전 7시 2분 전원이 꺼진 뒤 이 휴대폰이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휴대폰을 이 습득한 환경미화원이 신고했습니다. 굉장히 늦게 지난달 30일. 그리고 이 휴대폰을 받은 서초경찰서가 휴대폰을 켰더니 정상 작동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4월 25일 오전 7시 2분 전원이 꺼진 시간부터 다시 전원을 켠 지난달 30일까지는 이 휴대폰이 어디에 있었는지, 어디서 왔다 옮겨 다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. 이 미스테리를 경찰은 풀어야 하는 겁니다. 자, 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관련 어플이 새벽 3시 36분쯤 이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전 7시 2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건강 관련 어플이 새벽 3시 36분쯤 이후엔 기록이 없다면, 자, 새벽 3시 36분부터 휴대폰이 꺼진 7시 2분까지 휴대폰은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 종적이 묘연한 그 40분 내지 50분을 추정하기는 힘들어집니다. 자, 또한 경찰은 이 B씨가 새벽 3시 37분에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장면이 찍힌 게 있는데 그 돗자리 주변에 전화기를 놔둔 상태에서 오전 7시 2분까지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. 자, 경찰의 말처럼 새벽 3시 37분 친구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 A씨가 이 통화를 했는데 이 휴대폰이 만약에 그 돗자리 주변에 놔뒀다면 왜 이 친구 A씨와 A씨 가족들이 다시 와서 찾았을 때 없었을까요?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이 경찰의 포렌식 결과만 보면 이 휴대폰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어플이, 건강 관련 어플이 멈춘 3시 36분부터 전원이 꺼진 7시 2분까지는 거의 한 자리에 있었다고 칩시다. 그렇다면 왜 이 가족들은, 친구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이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? 누가 옮겼을까요? 아니면 친구 A씨가 혹시 이 휴대폰을 다른 곳으로 던져버렸을까요? 아무도 모릅니다. 이게 지금 미스테리라는 겁니다. 아니, 본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놔뒀다면, 그리고 왜 지금 모든 것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왜 친구 A씨는 본인의 휴대폰은 놔두고 친구 손정민 씨의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갔을까요? 이 모든 의혹들이 지금 술 취했다는 블랙아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지 다른 이유는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새벽 3시 37분 A씨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 돗자리 주변에 전화기를 놔둔 상태에서 오전 7시 2분까지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경찰의 말이 맞다면 왜 이 휴대폰을 못 찾았을까요? 자, 그러면서 휴대전화에서 A씨와 이 손정민 씨와 관련된 범행 동기 등 확인된 특이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. 자, 만약에 그게 돗자리 주변에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경찰 말대로 왜 민간 자원봉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는데 친구 A씨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? 정말 환경미화원 주장처럼 지난달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환경미화원이 이 친구 A씨의 휴대폰을 준 게 맞는 걸까요? 정확한 일시 및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주었다고 합니다. 이 경찰은 11일 이야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이걸 보면 오히려 이 포렌식 결과가 더욱더 손정민 씨 사망 미스테리를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
자, 경찰 관계자는 이 11일, 그러니까 이 환경미화원이 습득해서 지난 30일 오전 경찰에 제출했는데, 이 당시 환경미화원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휴대폰을 습득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11일이라고도 하나 습득할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회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. 습득자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통신사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환경미화원의 휴대폰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경찰은 환경미화원의 지난달 25일 이후 행적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. 경찰에 따르면 신반포역 인근 CCTV를 통해 이 환경미화원이 25일 오전 6시 45분쯤 출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자, 환경미화원은 경찰 등이 친구 A씨의 휴대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은 것을 깜빡했다고 합니다. 이후 30일 동료가 다른 휴대폰을 환경미화 반장에게 제출하자 이전에 습득한 것이 생각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 환경미화원은 정확한 습득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게 더 이상합니다. 아니,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고 본인도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어디서 주웠는지도 모른다? 그리고 그렇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는데도 발견되지 않았던 휴대폰이 왜 이 환경미화원에게는 눈에 띄었을까요? 이 모든 것이 지금 미스테리입니다. 자, 누가 그러면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놨다가 그걸 뒤늦게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는지, 아무튼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. 지금 경찰은 유전자, 혈흔 등의 감식을 위해서 이 A씨 휴대폰을 국과수에 맡긴 상황입니다. 아직 감정 의뢰 회치는 받지 못했지만 이게 더 포렌식 결과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많은 것들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. 자, 어제 이 YTN 라디오에 출연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환경미화원이 직접 습득했다고 하면 일시가 중요하다. 언제 주었나?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화장실 부근인지 손씨하고 친구와 같이 놀던 장소에서 주운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만약에 손씨하고 친구하고 같이 놀던 장소에서 주었다면 이걸 다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? 또 휴대폰을 주었다면 지문이라든지 DNA 혈흔 검사도 할 거다. 중요한 건 휴대폰에 묻어있는 토양도 혹시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,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 A씨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지금 누군가 스모킹 건이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스모킹 건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올지는 의심스럽다. 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의 말처럼 포렌식 결과에서는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. 그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, 움직이지 않았다면 왜 친구 A씨와 그 가족들은 이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했을까? 또 경찰과 뭐 해경까지 포함돼서 잠수까지 동원돼서 조사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발견되지 못했다가 그 지난 뒤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환경미화원이 주었다?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? 자, 어쨌든 이 김은배 전 팀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. 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면 수사를 하는 거다. 환경미화원이 발견할 당시 바로 제출한 게 아니다. 본인은 기억이 안 나서 했다고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? 다른 이유는 요즘 중고폰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.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기 때문에 경찰은 이분이 순수하게 늦게 제출한 거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느냐,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 최면 수사를 해서 기억을 되살려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미스테리로 다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서울경찰청이 포렌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제 국과수의 혈흔,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남았습니다. 흙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서울경찰청이 이 A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문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.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